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시 훈련법 중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자력에 바탕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공부법이라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동지 또는 지도인과 문답감정 해오, 또 정기훈련 준비, 예외 참석, 소득 반조 등을 통하여 타력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막 공부를 증진하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은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여 효과적으로 3대력을 양성케 하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변이품 26장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관계를 묻는 그 제자의 질문에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상시로 수행할 때 혹여 미비한 점이 있거나 공부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교당 내왕을 통해 도반이나 스승의 지도를 받아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고, 혹여 해이한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정신이 일깨워지며 설사 수행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더욱 깊은 수행을 하는 길을 권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당을 오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일정한 기간마다 또는 수시로 교당을 내왕하여 자신의 수행 정도와 공부 방향을 지도인에게 지도를 받도록 하여 공부길에 들도록 하는 물샐 틈 없는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각 조목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자,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한 사항을 공부인들 간에 문답하라는 것입니다. 교당에 오면 동지 간에, 도반 간에, 그러한 공부인들 간에 문답해라는 것입니다. 문답은, 묻고 답하는 이 문답은 정기훈련 시의 회화와 통해 있습니다. 정기훈련 시에는 회화하고 상시훈련 시에는 문답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정기훈련법의 의도는 감정을 얻게 하는 공부로, 이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의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에게 감정 얻는 공부와 상통합니다. 이 감각된 바는요, 표피적인 감각이 아니라 총체적인 느낌의 자각입니다. 이러한 감각 감상을 감각된 바라고 말한 듯 합니다. 이 감각된 바를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 한 방법이 바로 강연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인에게 보고를 하고 지도인의 그 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중에서 감각된 일입니다. 응용하기 전, 응용하는데, 또 모든 일을 처리한 후, 또 경전 법규와 의두 연마, 연불좌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감각된 일이 있으면 그 감각된 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말은 헤아려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의 감정은 교감하라는 것이지 일방적인 그 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얻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교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인과 교감을 통해서 그 과정, 그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판별이 이렇게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자,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었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 지금 해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해오라는 말은 양해라고 표현됩니다. 양해. 헤아릴 양, 풀해. 이런 뜻을 해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과 문답하여 그 의심된 바를 헤아려 보고 풀어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오라고 말하는데 지도인의 도움으로 의심 걸린 일을 헤아리고 풀어내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이 그냥 답을 딱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이 있어갖고 답을 딱 주는 게 아니고 지도인과 이렇게 의심을 가진 공부인이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이 그 문제가 헤아려지고 내용이 풀어지는 그런 해오가 증진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중에 이게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실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일이 있으면 지도인에게 제출하여 의심을 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란 충분히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항을 이렇게 제출해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단순한 궁금증을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질문사항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프로그램 중에 법의문답이나 경위문답은 감정과 해열을 얻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감각감상을 발표한다든지 법회 때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로 감정과 해열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도인에게 감정과 해열을 얻기를 주의해라는 것은 지도인과 함께 지도인의 도움을 받아 동지들과 문답하면서 감정과 해오의 그 힘이 커진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선원은 또 다른 교당입니다. 선기의 교당은 선원이라고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나는 기간인 이 선기에 선원에 입선하면 그 선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정기의 교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선원을 마음소 길들이는 곳, 이게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이런 뜻이 나옵니다. 또 마음치료 병원, 수행품 56장에 쭉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음 난리를 정난하는 방법, 이게 수행품 58장에 나오고요. 심전농사와 심전개발, 이게 수행품 59장이 나오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선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선원 입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입선한다는 건 무엇이냐?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인 정기에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의 주체를 둔 전문 공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에 교당을 내양할 때면 일정한 기간인 정기훈련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의 한 조목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예외는
이 뜻은 일정한 기간마다 법으로 만나는 법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회는 상시 중에 정기훈련 날로 예외에는 상시에 실시하는 정기훈련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상시 기간이지만 그 내용에는 정기훈련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대종경 수행품 7장에서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은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하여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 사례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 처자가 줄이게 되었다 하오면 하루의 예외에 빠지고서라도 식구들의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여서라도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은 준비하여 둘 것이오늘 예외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도 여기 나오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요. 미리 마라에 둔 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나니라. 이 예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소중히 한다면 일생에 있어 법을 훈련하는 예외날은 미리 확보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가 없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소중히 하고 공부에 어떤 열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삶이 되냐? 자연 이런 쌍에 바탕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이 법을 훈련하는 힘이 생겨서 자연 법력이 생기고 그 법력에 의해서 철록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발가졌는지 소득유물을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자, 대종경 부처품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외를 보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을 보려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려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지견에 따라 유익된 말을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을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었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공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법문이 바로 대종사님의 최후법설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예배 이런 대중적 장소에서 하신 최후법문인데 이때 무엇을 또 강조하시냐면 교당에 다녀갈 때면 특히 예배를 봤으면 그 감각된 바가 있고 어떤 감각된 바가 있는지 어떤 의심이 발가졌는지 그 소득유물을 반조해봐라고 그래가서 실생활에서 활용해라고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 법설에서 당부하고 계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당 내왕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당을 내왕에서 무엇이 밝아져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당 내왕을 통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문답하고 감각된 바와 의심된 바를 해소하여 이렇게 해소된 것을 실생활에 이게 상시죠. 상시 응용하는 그 실생활에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공부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 공부에 바로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